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구상에 제동이 걸리자 차선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마련된 종로구 통이동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이 통이동 역시 출퇴근 문제와 경호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윤 당선인의 통이동 시대가 과연 시작될 수 있을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저 부산에서 선거 유세 중에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3월 9일 선거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결정되고 나서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노력했던 분들의 입문을 했다는 선대본부가 다 정리가 됐고 지금 이제 인수위를 비롯한 당선인 비서실에서 여러 가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제가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받침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윤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차질이 빚어진다면 통이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각에서 당장 용산으로 5월 10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집무가 시작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청와대로 일부 들어가서 일을 좀 시작하고 난 뒤에 순차적으로 청와대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일부 있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새롭게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용산 시대를 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현재 당선인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통이동에서 연장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아마 알린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일들에 대한 전제가 되는 배경에는 현재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된 청와대 이전에 대한 협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남은 시간들이 조금 있고요. 또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간의 여러 가지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또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일들이 좀 가정적인 측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통이동 사무실에서 한 2달 정도를 집무를 봐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나 보안 이런 문제들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려되고 있는 지점들이 일부 있죠. 한 50일 정도 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청와대 집무실의 이 국방부 청사 이전 또 국방부 청사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인원들의 이전 문제 이런 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 5월 10일부터 새로운 정부를 이제 용산 시대를 맺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이동의 현재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 공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기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호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도 찾아가면서 신속하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 공간을 이전해서 하루빨리 새로운 정부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아마 많은 다각도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를 좀 국방부 청사를 쓸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협조해라.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압박용으로 통이동 집무실을 언급한 겁니까? 진짜로 통이동 집무실로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까? 통이동 집무실은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 당선인이 사용되게 되는 임시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죠. 그만큼 공간도 좀 협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호 등에 대한 문제 등도 따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면 당선인이 업무를
보는 데 따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이런 이전에 대한 기간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통이동 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 좀 의지를 밝힌 측면들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청와대에서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용산 시대는 개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5월 10일에 시작되느냐 아니면 그로부터 50여일 정도 뒤로 순차적으로 수년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안보 등의 문제를 들면서 이 일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는 일들은 조금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당선인이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현실적인 여건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시간도 촉박하고. 근데 잠시라도 청와대 들어갔다가 준비되면 다시 나와서 대통령 집무실 그때 가서 이전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근데 어떻게 청와대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상하다.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더 뒤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청와대 이전을 차근차근 수행하면 어떻겠냐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꿔서 말하게 되면 지금 청와대 이전을 두고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반대되는 여론들도 적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부딪혀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지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다른 상황과 또 다른 이유의 발생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게 되는 여론들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라고 말해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많은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에 이 권위적이고 또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다 해놨지만 결국 청와대 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어렵다는 이유로 만약 여기서 청와대 이전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다음 어떤 대통령도 결국 이 일을 해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일부의 문제들이 있더라도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숙고하면서 용산 성사로서 이전들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비가 되고 난다면 지금 있는 문제 제기들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면서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새로운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만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왜 선거 때만 되면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작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원칙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신뢰에 관한 문제가 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우리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여러 차례 이런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 자체를 반대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한 모순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전제로 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공약이 있고 이건 2017년도뿐 아니라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메시지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사실상 나오는데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와대가 협조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안보상의 공백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난 집권 5년 가까운 세월에 북한에 거듭된 도발에도 NSC에 대한 대통령의 참여라든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현 정부의 안보 문제들을 다시금 지적되면서 논리적으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발목 잡기식의
이런 행동들에 대한 우려들이 또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6월 1일이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면 다시금 전국 단위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런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와대가 여러 이유를 들어가면서 명분에는 청와대 이전에 대한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네네.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새로운 정부가 정말 제대로 박수받으면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조금 더 협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안보 공백을 지금 이제 그 집무실 이전에 있어서 뭐 협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좀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가 내면서 내세우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요. 4월 15일 태양절이기도 하고요. 한미 군사 연습이 예정돼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도발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그런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더라면 새해 들어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 NSC가 명확하게 도발을 규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숱한 언론 등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둘씩 거론하면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될 텐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해왔던 대통령 혹은 청와대 입장이 분명하다면 국정 운영의 연속성 상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태세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집무실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 저희가 앞서 이제 뉴스야 시간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전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그렇게 썩 호의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 여론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윤 당선인이 당선인 인사할 때도 밝혔지만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통합 행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조금 더 설득하는 기간을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조금 더 여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결정은 하더라도 옮기는 과정은 이렇게 막 촉박하게 쫓기듯이 옮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촉박하게 쫓기듯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훨씬 더 권위적인 청와대를 개방하고 참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약속을 지키는 부분 아마 이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지표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물론 반대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지지 정당의 면모를 보게 되면 이게 현재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또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윤석열 당선인을 반대했던 민주당 지지층들 간에 해당 사안을 두고 여론이 좀 첨예하게 맞서게 되는 측면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전하는 부분에 반대의 손을 분명하게 들면서 이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쟁의 요소처럼 비춰졌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워낙 박빙의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작은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되는 진영 내의 결집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해가면서 일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국면에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와대 이전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반대되는 견해나 걱정과 우려에 대한 목소리 아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하지만 국민들께 약속했고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또 함께 약속했던 청와대 이전의 긍정적인 면 이거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의지라는 점을 좀 높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차례 문 대통령하고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이후에 계속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또 오늘은 한국은행 총재 지명과 관련해서 총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회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말 알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훌쩍 지났기 때문에 네. 역대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만남 가장 이제 늦게 진행이 되더라도 늦게 만나게 되는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조속하게 청와대 내에 있는 이철희 수석이라든지 핵심 참모진과 또 당선인 측에는 장제원 실장이 주도적으로 이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또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위한 이 이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고 싶을 거라 생각하고 네. 이 일이 진행될 때 얘기했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도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 문제나 오늘 나왔던 한흥 총재 임명 등에 대한 갈등 마찰들이 이제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 함께해야 된다는 그 모습들을 강조했던 기억도 많이 나는데 이 억지사지의 정신으로 알겠습니다. 임기를 불과 50여일 남은 대통령의 임명 수년의 임기를 갖고 가게 되는 이런 인사들에 대한 임명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2017년도에 집권 초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